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대학 일반물리학 학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8장 에너지 보존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비고립계하고 고립계로 이제 나누어서 그 에너지 보존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찰이 있는 경우도 다룰 거고, 끝으로 일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쾌하고 이제 환경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그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경우가 일하고 열 말고도 뭐 역학적 파동, 물질 전달, 전기 송전, 전자기 복사, 뭐 이론적으로는 뭐 무한계예요. 그래서 비고립계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있는 거. 그래서 개의 에너지 변화는 여기서 T는 그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상호작용의 합과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자변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 파텐션 에너지의 변화, 내부 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우변은 상호작용의 종류에 따라 이제 무한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자변에서 오직 운동 에너지의 변화만 있다고 하고, 우변에서는 오직 1만 있다고 하면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얻어져요. 그러니까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이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서도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비고립계. 그러면 고립계는 고롭게 아니야. 고립계는 상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서 그 자변이 이제 세 개로 나뉘고, 우변은 0입니다. 아, 이건 고립계에서 이제 비보존력이 작용하는 경우고, 보존력이 작용하면은 또 내부 에너지도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항이 3개가 아니라 2개로 줄어들어요. 보존력이 작용하는 경우. 근데 이렇게 그 델타 노테이션을 쓰는 것에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데, 학생들은 이렇게 나중 운동 에너지 플러스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 운동 에너지 플러스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요거에만 익숙한데, 좀 더 좀 익숙한 걸 넓혀야 돼요. 이렇게 델타 노테이션으로.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보존의 장점이 이제 뭐냐면은 그 중간 과정 몰라도 되죠. 그래서 그 처음 상태하고 그 나중 상태를 그 커플링, 커플 반지 아니야.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중간 과정 잘 몰라도 그런 좋은 점이 있죠. 자, 문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물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때 이제 개를 공하고 지구를 합한 거를 개로 잡아요. 그럼 공하고 지구밖에 없죠. 고립계예요. 그래서 중력은 그 외부 힘이 아니고 내부 힘이에요. 그리고 보존력이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0이다.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 그러니까 속도는 아래쪽 마이너스 루트 처음 속도의 제곱 플러스 2g yi 마이너스 yf. 속력은 이제 여기 절대값 취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개를 공만 잡아요. 그럼 지구는 빠졌죠? 예, 비고립계예요. 그러면 중력은 개하고 환경 사이에 작용하는 그 외부 힘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주 특수한 경우 1 운동에너지 정리. 여기서 1은 중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운동에너지의 변화,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 중력의 크기가 그 mg고, 그리고 변이, 뭐 그림상에서는 그 변이가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놓고 쓰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력하고 변이하고 방향이 반대라서. 자, 그러면 나중 속도는 아래쪽 마이너스 루트 vi의 제곱 더하기 2g y 마이너스 yf. 예,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근데 고립계하고 비고립계 둘 다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비고립계가 조금 낯설죠. 뭐 낯설면 그냥 고립계 뭐 써도 돼요. 아무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배우가 그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조종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래주머니를 연결을 해가지고 안정되게. 그러니까 이 모래주머니가 바닥에서 뜨면은 안정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래주머니에 작용하는 힘이 아래로 모래주머니의 중력, 위로 장력, 그리고 또 수직항력. 모래주머니가 그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배우의 중력, 그 다음에 장력이 이제 위쪽, 도로에는 회전하지 않으니까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0. 그러면은 배우의 나중 운동에너지, 처음에는 운동에너지 없었고 그 다음에 이만큼 높이가 내려갔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r이고 얘는 r 코사인 스타고, 그러니까 그 r 빼기 r 코사인 스타, 그러니까 r 가로 열고 1 빼기 코사인 스타만큼 높이가 내려갔어요. 이거는 0. 그러니까 배우의 속도는 루트 2gr 1 빼기 코사인 스타예요. 그리고 한편 그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 자, 배우한테 작용하는 힘, 자, 위쪽으로 장력, 아래쪽으로 중력. 그래서 0이 아니고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에 작용하는 R자임, 장력, 수직항력 위쪽이고 중력 아래쪽이고 는 0.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 중력 빼기 장력. 근데 앞에서 장력이 배우의 질량, 중력과 속도 가로 열고 1 더하기 지랄분의 VF의 제곱. 그럼 VF에다가 루트 2지랄 1 빼기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2지랄 1 빼기 코사인 세타. 대입해주면은 지랄이 지어지죠. 그래서 장력이 M 액터지 가로 열고 3 빼기 2 코사인 세타. 자, 이게 수직 항력이에요. 그래서 0 이상이어야 모래주머니가 떠오르지 않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배우의 질량이 65.0kg, 모래주머니의 질량이 130kg. 예, 2배네요. 그러니까 얘가 배우의 질량의 2배.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이상이 얻어져요. 그러니까 세타는 60.0도 이하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다음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용수철 공기총이에요. 그래서 용수철을 압축을 시켰다가 이제 발사해서 이제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델타 노테이션 쓰지 말고 우리가 익히 쓰는 A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2개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B 상태도, 그리고 C 상태도. 그래서 얘네가 다 같아요. 그런데 A 상태에서 요 총알이 정지 있죠. 그리고 요 B 상태를 높이의 기준으로 치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 그리고 B 상태 이후로 용수철의 압축이 다 풀렸죠.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 그리고 C는 최저 높이니까 순간적으로 멈추죠. 운동 에너지가 0. 이렇게 0이 되는 게 겁나 많아요. 자, 그러면 A에서 높이를 Y라고 하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X만큼 압축했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그래서 용수철 상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A하고 C를 커플링을 해요. 자, 그럼 용수철 상수 K는 EMG YC 빼기 YA 나누기 X제곱. 그래서 질량이 35.0g, 0.0350kg, 중력가속도 9.80 m/s 스퀘어드. 그 다음에 C가 20.0m, A가
기준점 아래로 마이너스 0.120m. 그러면은 용수철이 0.120m 압축됐겠죠.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958 Nm/m가 나와요. 자, 질문 B. B 상태에서의 속력. 뭐 그러면 어느 걸로 커플링 하나 상관없는데 B하고 C를 커플링을 해요. 그러면 VB는 루트 EG YC. 중력가속도 9.80 m/s². C가 기준점 위로 20.0m. 그래서 B에서의 속력은 19.8 m/s. 이렇게 A, B, C를 이제 자유저주로 커플링을 해가지고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마찰이 있는 경우. 그래서 고립계로 생각을 하면은 개하고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우변이 0, 그리고 좌변은 그 운동 에너지하고 내부 에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마찰력 곱하기 거리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찰력이 한이라고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자, 그래서 문제. 거친 표면에 있는 물체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수평으로 움직이는데, 근데 힘이 처음에는 수평 방향이었다가 뭐 다음은 또 비스듬히 위로였다가, 그러면 아예 그냥 비스듬히 위로 놓고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힘이 그 상호작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그 이론에서 말한 고립계가 아니에요. 비고립계. 운동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요 힘 F가 한일. 자, 그러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그다음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그럼 여기서 힘을 뚝뚝뚝뚝 분해를 해보면은 얘가 F 사인 세타, 이게 F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 mg보다 작아요. 그래서 mg 빼기 F 사인 세타. 그리고 수평방으로 물체 이동한 거리 d. 그 다음에 요 힘 F가 한일, 힘의 크기 곱하기 변이의 크기 d, 그리고 둘 사이각이 세타. 그래서 질문 A. 얘는 그 수평으로 F를 가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세타가 0도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인 0도는 0이고 코사인 0도는 1이고, 그래서 2분의 m vf의 제곱 더하기 뮤 k mgd는 fd. 자, 따라서 vf가 루트 2d m분의 f 마이너스 뮤 kg. 그래서 d가 3.0m, 질량이 6.0kg, F가 12N, 뮤K가 0.2로, 중력가 속도는 9.80 m/s². 그래서 계산해보면 1.8 m/s. 자, 이제 질문 B는 이제 세타가 0도가 아닌 경우에요. 그래서 세타가
너무 크면 그 외력이 한일이 작아져가지고 속도가 줄어들고, 세타가 또 너무 작으면 또 마찰이 커져가지고 또 속도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고 중간 어디미에서, 자 그거를 찾아라. 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를 세타에 대해 미분을 하면은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미분한 게 이제 0이 되면은 뮤 K는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세타는 탄젠트의 역함수 뮤 K. 그러니까 탄젠트 역함수 0.2로 해주면은 8.5도가 얻어져요. 자, 여기서 그 속도가 최대가 된다. 예. 질문 B가 상당히 수준 있는 그 문제였죠. 예, 다음은 좀 쉬운 걸로. 자, 이 마찰이 작용해서 이제 멈출 때까지 간 거리. 이건 이제 운동의 법칙으로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0. 그러면 나중에 멈추니까 운동 에너지 0. 자, 그 다음에 처음 운동 에너지 플러스 그 운동 마찰력 수평면이니까 뮤 K mg 곱하기 거리 델타 x는 0. 자, 그러면 델타 x는 2 뮤 K 지분의 VI의 제곱이 얻어져요. 다시 말해서 처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VI가 2배가 되었다. 자, 그러면 거리는 2의 제곱 4배가 되겠죠. 예, 손쉬운 문제였죠. 자, 풀어봤고, 자 다음은 자, 융수철을 압축시켰다가 이제 놨는데 그때 최대 속력 마찰이 없어요.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융수철 힘이 한일과 같다. 예, 비고립계 방식으로 풀 거예요.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자, 융수철 힘이 한일 처음 거 빼기 나중 거. 처음에는 D만큼 압축되어 있었고 나중은 뭐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루트 n분의 k d제곱이에요. 다 루트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질량이 1.6kg, 융수철 상수가 1000Nm, D는 2.0cm, 그러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의 제곱. 자, 그래서 0.50 미터 퍼 세컨드가 얻어집니다. 자, 다음 질문 B. 이번에는 마찰이 있어요. 자,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융수철 힘이 한일.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마찰력. 예, 문제에서 마찰력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FK D, 그 다음에 융수철 힘이 한일은 2분의 1 KG 제곱 빼기 0. 그러니까 VF가 루트 KD의 제곱 마이너스 2FKD 나누기 M. 루트 융수철 상수 1000Nm, D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의 제곱
마찰력이 3.8뉴턴, D 2.8 곱하기 10 마이너스 2승미터. 자, 질량이 1.6kg. 자, 그러면은 0.39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마냥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